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골목 상권 지킴이 역할을 해왔던 나들 가게들이 대기업의 공세와 불황을 이기지 못해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18 당시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문서들이 잇따라 공개되거나 광주에 전달되고 있어서 베일에 쌓인 5.18 진상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혈세 지원으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보류하고 시청사 새마을기 개양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총예산 확정이 문체부 1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최종 심의가 녹록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길에서 나들 가게 보신 적 있으시죠? 대기업의 상권 잠식에 맞춰 이 동네 슈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들 가게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서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6년 전부터 나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강선명 씨는 공동 구매를 통해 싸게 물품을 사서 판매합니다. 나들 가게의 장점인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경쟁력이 있으니까 작다고 가격이 다 비싼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얼만큼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나들 가게 사업은 165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나들 가게는 광주에서 34%에 달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 다음으로 높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10%포인트가량 높은 비율입니다. 중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골목 상권을 잠식해가고 있는 데다 온라인 쇼핑몰이 공격적인 판촉에 나서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형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거기에 샌드위치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기업 자본에 맞서 동네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도 나들 가게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인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고 있어 골목 상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더욱 어려워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 소외계층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들인데요. 팍팍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웃들의 한 끼마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독거노인을 위해 도시락을 제공하는 이 단체는 요즘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이어진 기상 악화에 AI까지 겹쳐져 채소값과 계란값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식단가에 맞추기 위해 직접 요리도 하고 대체 음식도 고민해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식단가가 3,000원이라면 옛날보다는 조금 더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개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700여 명의 독거노인이 찾는 사랑의 쉼터는 후원금이 작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어 식사를 차려주고 있지만 계란이나 고기 반찬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계란 장조림을 좀 소고기 넣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해드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계란은 올해 내내, 각종 채소는 올 봄까지 비싼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복지단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생활 물가가 어려운 이웃들의 밥 한 끼마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오늘은 큰 추위라는 절기 대안입니다. 절기답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담양과 곡성, 구례와 장성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눈이 내리는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보성과 장흥 등 전남 8개 시군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적설량 보시면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이 오는 만큼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낮 기온 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눈은 오후에 그치겠지만 내일 밤부터 다시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적 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낮 기온 1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비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1도, 구례가 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당시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문서들이 잇따라 공개되거나 광주에 전달되고 있는데요.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기밀 해제 문건을 대량 공개했고 미국 대사관은 37년 만에 5.18 기록물들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인 5.18 진상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미국 CIA는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전 1,200만 쪽 분량의 기밀 해제 문서 93만 건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CIA가 수집한 문서들 안에 5.18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념재단은 지난 18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이임 전 마지막으로 광주를 찾아 전달한 5.18 관련 문서 89건도 분석 중입니다. 1980년 5월 당시부터 미 대사관이 수집한 정보와 신군부 세력이 미국 정부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들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문건 89건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한 88건이 기존에 확보한 기록물과 동일한 것이지만 기존 문서에서 삭제됐던 부분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고 20여 건 정도는 내용이 추가된 부분을 확인했다며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사관의 자료를 먼저 재단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신뢰의 표시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체로키 파일 보도를 했던 팀 셔록 기자도 5.18 당시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 등을 최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기증했습니다. 5.18과 관련된 미국 문서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37년 만에 5.18의 진상 규명 작업이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최근 전일 빌딩의 계엄군 헬기 사격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탄원이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5.18 당시 코브라 등 무장 가능한 공격 헬기가 광주에 투입된 사실을 기록한 군 작전 일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는 1980년 5월 28일자 계엄 상황 일지에 광주에 파견된 군 항공기 코브라 헬기 등 13대와 항공기 3대가 복귀한 보고 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새마을회관을 짓는 데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보류하고 시청사의 새마을기 개양도 중단하기로 했는데 시민단체의 요구를 못 이기는 척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주말마다 금남로에서 촛불 집회를 열어온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이번엔 광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촛불 민심에 역행한다며 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이 유신망령의 표창장을 받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당장 철회하라. 운동본부는 새마을기 개양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시청사에 걸려있던 깃발을 직접 끌어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의 잇따른 요구와 시의원 등의 문제 제기에 광주시는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비 5억 원 지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새마을기도 앞으로는 개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마을회의 반발을 우려한 듯 변화 노력과 시민 여론을 지켜본 뒤에 최종 결정하겠다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총 예산 규모를 확정 짓는 일이 최근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1차 심의를 통과한 건데요. 기획재정부 최종 심의라는 더 높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의 총 사업비를 확정 짓는 건 조직위원회의 최대 당면 과제입니다. 건물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총사업비 등록 절차를 마쳐야 2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영대회의 각종 사업과 공사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예산안은 1,935억 원. 2012년 유치 당시 635억 원보다 3배 늘어서 정부 설득이 쉽지 않았는데 지난해 말 담당 부서인 문체부의 1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는 겁니다.
다른 국제 대회들도 유치 당시 사업비와 총 사업비가 많게는 10배 넘게 차이나는 점 등을 근거로 광주시와 조직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아직 냉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상선수권대회 절반에 불과하는 등 타 국제 대회에 비해서 매우 절감된 금액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감하지 말고 우리 시와 조직위가 신청한 금액을 가급적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사무총장 인선 문제를 해결하고 확보 전망이 불투명했던 국비 확보와 불안해하는 국제수영연맹을 안심시키는 등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여러 난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다른 국제 행사에 비해 출발이 늦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삭감 규모를 최소화한 예산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특혜 시비 속에 시작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권 재협약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기아차 측이 쟁점인 야구장 시설 개선비 51억 원의 부담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치 21이 재협약을 하지 말고 공개 입찰로 운영사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25년 동안 운영권을 가져가는 게 특혜라는 논란 속에 시작한 야구장 재협상은 지난 2013년 시작한 이래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쪼개지면서 광주시 의회도 12년 만에 양당 체제를 맞았죠. 올해 광주시 의회는 어떤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은방 광주시 의회 의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광주시 의회가 양당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장으로서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예,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12년 만에 양당 체제를 맞이해서 저희 시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역기능적인 것보다 순기능적 활동이 많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13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양당으로 재편됐습니다. 양당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양당 체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런 형태인데요. 광주는 함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리 시민이 주어진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두 양당 체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또 광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광주시의 가장 큰 현안이 뭐고 또 이 현안을 위해서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광주의 큰 현안이 참으로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우리 광주의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추호도 우리 광주시와 또 광주시의회가 함께 광주 발전 전략을 짜는데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에는 3대 밸리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밸리 산업, 또 에너지 밸리 산업, 문화 밸리 산업, 이와 같은 에너지 밸리 산업을 통해서 우리 광주가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 우리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밸리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자이롱 자동차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약 2,500억 원에 관한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이렇게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나주에 있는 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광주의 도시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에너지 분야 공단을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시아 문화 전당 관련해서는 우리 광주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보다 더 우리 시와 의회가 집중적으로 서로 노력하고 협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또 대선이 치러지는 한 해인데 네네. 각 정당마다 공약을 발표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공약 안에 광주시의 정책과 과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와 함께 광주의 공약을 개발해서 각 정당과 또 각 후보와 우리 광주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어느 정도이고 또 광주의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의 공약을 함께 지금 개발해서 각 정당에
제공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 의회가 17개 광역의회 중에 11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았는데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인가요? 네, 먼저 우리 광주 시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회의 자정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회는 상임위와 또 아니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를 배속받지 못하게 돼 있고 또한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저희 시의회 의원들이 보다 더 청렴에 관한 노력을 함께해서 다음에는 우리 청렴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 모든 22분의 의원이 자정의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을 맞아 지자체마다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단속 조건을 알지 못해 상인들의 불만도 큰데요.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성수품을 위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등 불법 유통 행위가 점검 대상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 국산 거 따로, 수입 거 따로. 수입 거는 어느 나라 건지 같이 별도 분리 표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단속된 건수만 4천 건을 넘어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은 단속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점의 원산지 단속 강화와 단속 범위 확대로 단속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표시 내용도 복잡해 단속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속 범위를 두고 단속 요원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표시판을 직접 작성해주거나 고령의 상인들에게 변동사항을 숙지시키기도 합니다. 공에 있는 상인들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고령인 상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식 개선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지도와 홍보 위주로. 이 때문에 개정된 요건을 적용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무작정이 단속이가 문제가 아니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시장 40년 살았어요. 근데 자기 이름 못 쓴 사람이 있어 지금도. 그 사람 몇 적었어요. 원산지 어떻게 쓰라고 나한테 뭐라 가르친다요?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을 위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자칫 단속용과 상인들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홍보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이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시장 주변 배수펌프장 공터와 도로에 천막 74동 등 임시 판매장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임시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시 판매장에는 선어 13개 등 모두 79개 점포가 들어설 예정이며 화로 판매업소는 상하수도 설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24일부터 영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사회복지 공무원 83명을 선발합니다. 광주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보다 21명 늘어난 83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선발 인원 가운데 장애인 5명과 저소득층 5명은 일반 응시생과 구분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한전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혁신도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빛가람 교육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과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죠. 이 두 사람이 오는 일요일 광주에서 격돌합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포럼광주라는 이름의 지지 모임에 참석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두 행사는 1시간 간격으로 열리는데 지원군들의 대결도 흥미롭습니다. 문 전 대표는 방송인 김재동 씨와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요. 안 전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에는 이른바 스카요정, 김경진 의원과 용블리 이용주 의원이 함께합니다. 두 전 대표는 호남 방문은 올 1월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설 연휴 직전이라는 점 때문에 호남의 설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경쟁하게 될지 또 누가 민심을 얻어갈지 궁금해집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주시 약사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쌀을 전달했습니다. 보성군 밀양면 농업회사법인 화원이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용품을 기증했습니다. 담양 에코 농공단지에 위치한 산들촌이 1월에 산타클로스로 변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간식을 선물했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광산구 어룡동 22통 주민 10만 원, 26통 49만 8천 원, 45통 16만 원, 신창동 3릉 아파트 10만 원, 송정일동 10통에서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11통 12만 원, 19통 라인 1차 아파트 27만 5천 원, 서구 양동 3익 아파트 15만 원, 금호 2차 아파트 45만 3천 원,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운곡 2구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사리마을 6만 원, 청단리 12만 원, 율천리 11만 원, 하만리 15만 원, 조양리 6만 원 보내주셨고 이어서 봉설이 7만 원, 성덕리 9만 원, 연화리 25만 5천 원, 용계리 7만 원, 작천리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선세리 4만 원, 탑동리 3만 원, 전남 구례군 문청면 금평 경로당에서 10만 원, 토금 여성 경로당 10만 원, 토금 남성 경로당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동면 이장단에서 17만 원, 평촌마을 주민 41만 원, 토치마을에서 37만 6천 원, 남자 의용소방대 20만 원, 평촌 영농조합법인 대표 차점속 씨가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큰 추위라는 절기 대안입니다. 절기답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담양과 곡성, 구례와 장성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눈이 내리는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보성과 장흥 등 전남 8개 시군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적설량 보시면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이 오는 만큼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낮 기온 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눈은 오후에 그치겠지만 내일 밤에 다시 1cm 안팎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 있으니까요.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중 1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1도대로 아침에 비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1도, 구례가 0도로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전 해상에서는 현재 풍랑경보로 대치된 상태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5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리기 시작한 눈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부터 낮 기온 살짝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